자, 이제 오늘은 복소수 들어갈 차례인데, 복소수가, 물론 처음 배우는 건 아니라서, 그래서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켤레복소수 이런 거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건 다 넘어갈 거고, 그래도 좀 복소수는 자세하게 알았으면 좋겠어가지고, 이건 두 번에 걸쳐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에 끝내지 않을 거야. 오케이? 그냥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은 개념 1번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야. 개념 2번.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복소수 상등이라는 개념인데 이 복소수 상등이라는 개념에서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분명 있죠. 여기는 얘가 이제 복소수 상등이라는 개념인데 이 복소수 상등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 딱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A랑 B랑 C랑 D가 모여야 합니까? 실수여야 합니다. 라는 이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주세요. 이 얘기 하나랑 두 번째는 뭐가 되겠어? 두 번째는 식이 한 개가 있었는데 이 복소 상등이라는 개념은 그 식 한 개를 두 개로 불릴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애입니다. 라는 사실까지 같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분명히 식은 하나밖에 없었잖아. 근데 그 식이 몇 개로 풀어놨어? 두 개로 풀어놨어.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여기는 얘가 실수라는 조건이 없었을 때는 쓸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그래서 잠깐만 얘기해 보자. 3 더하기 2i가 있어. 그럼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 얘들아, 여기서 3을 가지고 뭐라고 불러? 얘는 실수. 실수 부분. 그죠? 그럼 허수 부분은 뭐죠, 성범아? 2. 2인가요? 2i인가요? 2죠. 그러니까 i 앞에 붙어 있는 개수를 가지고 우리는 허수 부분이라고 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은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얘들아, 허수 부분은 실수야. 네. 그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허수 부분이 허수가 아니라 허수 부분은 실수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게 A 더하기 B, I다.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우리는 그냥 보자마자 자연스럽게 A는 3이겠구만. 그다음 B는 2겠구나. 이렇게 쓰겠지만 사실은 A라고 하는 게 2I였고요. 그다음에 B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3I였어요. 라고 써도 괜찮잖아, 사실은. 그지 않니? 아, 얘가 2i였어.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3i였으면 얘가 3이 될 거 아니니.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되는 거고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얘가 실수라는 보장이 안 생겨버린다라고 한다면 되게 다양한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복수 상등으로서의 의미, 가치를 잃어버립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가 실수라는 조건이 깔려버리면 우리는 이 하나의 식을 통해서 몇 개로 식 두 개로 불릴 수 있으니 미정계수 두 개까지는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봐봐. 우리 오메가라는 거 배우잖아. 그죠? 오메가라는 거 뒤에서 배우잖아. 그 오메가라고 하는 거에다 내가 A를 붙여놨어. 더하기 2였어요. 얘가 만약에 3 오메가 더하기 B였어라고 가정해 봅시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랑 B가 실수예요라는 전제가 깔려 버렸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도 여전히 이렇게 복수 상등의 개념을 사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야. 복수 상등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복소수 상등이라는 녀석이 여기는 이 i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만들어진 개념이긴 하지만 여기는 이 i라는 거의 전유물일까? 아니면은 허수라고 판정이 난 녀석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복소수 상등이라는 개념을 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물음인데 뭘 것 같아, 경민아? 크로스기는 쓸수 있 상등 개념 쓸 수 있을 것 같다. 왜? 왜냐면 이미 응.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자 봐봐. 일단 결론은 쓸 수 있어요가 됩니다. 그래서 A는 3이 되고 B는 2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요 녀석에는 2분의 뭐야? 여기는 얘는 사실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분의 마이너스 1이라는 실수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면 플러스인 거 하나로 생각한다면 2분의 루트 3i라고 하는 허수 부분이 있는 애가 이 오메가라는 애거든. 그럼 거기다가 내가 뭐를 곱했을 때? A를 곱했을 때 이렇게 분배가 일어나게 되면서 오케이?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지. 얘는 3 곱하기 뭐가 되겠어? 이렇게 분배가 똑같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일단 아직 실수를 비교하진 않았으니까 이렇게 된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허수 부분을 비교한다라고 한다면 얘와 얘가 같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됐습니다. 오케이? 다시.
얘랑 얘랑 곱한 거가 좌변에 있는 허수 부분이고 우변에 있는 허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얘 곱한 거랑 얘 곱한 거가 서로 같아야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쨌든 얘랑 똑같이 약분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얘랑은 같아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A랑 3이랑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가 3이 돼버림으로써 얘네들이 사라지게 되고 결국은 B는 2가 됩니다라는 최종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여긴 얘가 꼭 I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얘가 허수라는 보장이 있는 상황이었다면 허수가 있는 보장이 있는 상황이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뭘 할 수 있습니다. 얘는 복수 상등의 개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주면 좋겠어. 됐습니다. 오케이? 넘어가고요. 그 다음 복소수의 사칙 연산이라고 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들이 있었어요. 여기는 얘는 선생님이 다시 굳이 설명할 필요 당연히 없을 것 같고요. 다 이 정도의 계산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연산에서 그러니까 복소수의 연산에 대해서는 뭐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다 성립합니다. 문제없이 다 똑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까지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여기서 나누기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뭐 하겠다는 얘기냐면 여기는 얘를 실수화하겠다라는 이야기로서 생각해 줘도 괜찮죠? 됐습니다. 요 정도까지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좀 간단하게 개념을 좀 정리하고 갑시다. 얘들아. 봐봐. 우리 수체계를 뭐 자연수부터 다시 쓰긴 좀 그러니까 그냥 우리 복소수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두 가지로 나눠진다면 얘는 실수 아니면 뭐가 되는 거야? 허수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허수에는 뭐가 있어? 얘는 순허수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 얘는 순허수가 아닌 허수라고 해가지고 이름이 좀 길죠. 이렇게 생기네. 그러니까 우리 복소수라고 하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작게 보면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냐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복소수라는 애. 그러니까 복소수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를 가진 A랑 B가 실수라는 전제를 깔았을 때 A 더하기 BI라고 하는 이런 형태를 가진 애를 우리는 복소수라고 부르지. 그중에서 실수가 되려면 뭐가 0이면 되는 거야? B가 0이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죠? 허수 부분이 0이라면 얘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형태가 되겠어? A라고 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죠? 그 다음에 B가 0이 아니었어요라고 생각을 해준다면 걔는 이제 허수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건데 그 중에서 어떻게 되면 A가 0이어 버리면 즉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어 버리면 얘는 순허수라고 부르면서 BI라는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여전히 A도 0이 아니야. 그 다음에 B도 0이 아니야.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얘는 결과적으로 A 더하기 BI의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소수라고 하는 건 이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어. 까지는 다 괜찮잖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좀 몇 가지 생각을 해볼 건데 복소수를 제곱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제곱의 관점에서 일단 한번 이 분류를 같이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제곱하게 되면 그 결과가 뭐가 될까? 제곱에 관련된 이야기를 찬찬히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얘 실수 A였으니까 걔를 제곱하게 되면 뭐가 됩니다? 0보다 크거나 같아집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아졌으면 거기는 걔는 뭐가 되는 거야? 실수였던 거야. 다시 제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아졌으면 걔는 뭐가 되는 거야? 실수가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순허수라고 하는 건 제곱해버리면 뭐가 된다? bi의 전체 제곱이 되면서 얘는 b제곱에다가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b는 0이면 안 되는 거니까 얘는 0보다 작아집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수가 있는데 그 수를 내가 제곱했어. 그랬는데 그 수가 0보다 크거나 같았대. 그러면은 원래 있던 그 수는 실수였다는 보장이 이제부터 생기는 거고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그 수가 뭐가 됐다면 0보다 작은 수로 나오게 됐다면 그 수는 뭐였다는 소리야? 순허수였다라는 소리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결론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얘를 제곱하게 되면 a 더하기 bi인데 a도 0도 아니고 b도 0도 아니기 때문에 얘의 형태는 a제곱 빼기 b제곱 더하기 2배의 ab, i가 되면서 얘는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이 녀석은 반드시 뭐야? 살아있을 거야. 왜?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었으니까 얘는 분명히 살아있을 거야. 그래서 제곱해서 뭐가 돼버리면 제곱한 결과가 허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걔는 순허수가 아닌 허수였군요라는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게 생각의 어, 흐름을 결정짓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복소수가 있는데 거기는 걔를 제곱했을 때 실수가 됩니다라는 이 조건이 과연 뭘 말하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복소수를 제곱했는데 걔가 실수가 됐대라고 하는 이 상황은 다시 한번 봐봐. 어떤 복소수를 제곱했을 때 결과가 0보다 크거나 같다랑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는 그 결과들이 다 뭐라는 소리니? 실수였다는 뜻이지. 맞아요? 그러니까 실수라고 하는 건 0보다 크거나 0이거나 0보다 작거나 셋 중에 하나잖아. 오케이? 제곱한 결과가 0보다 크거나 같았다는 거랑 0보다 작았다는 거는 뭐야? 제곱한 결과가 실수였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나한테 전달해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제곱한 결과가 실수인 상황입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 그 중에서도 0보다 크거나 같았다면은 원래 있던 애가 실수였다는 뜻이고 0보다 작았다면 원래 있던 애가 순허수였다는 뜻이 되거든. 됐어? 그 다음에 제곱한 결과가 실수가 아니라 뭐였다면 허수였다면 원래 있던 그 녀석은 순허수가 아닌 허수였을 거예요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다시 이쪽으로 와서 실수의 제곱이 다시 어떤 복소수의 제곱이 실수가 됩니다라는 이 표현은요. 나한테 이렇게 지금 복소수가 있어요. 거기 있는 걔를 x 더하기 xi에다 마이너스 1이라고 해놓고 직접 제곱해서 봐요 라는 뜻이 아니라 됐습니다. 얘를 제곱해서 생각해라 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돼 있으니까 여기는 얘를 x-1에 더하기 xi라고 이렇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정확하게 정리를 해준 다음에 z의 제곱이 실수가 됐다는 소리는 z가 뭐일 수도 있고요. 실수였을 수도 있고 또는 z가 뭐일 수도 있었다? 순허수일 수도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로 내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소리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z가 실수였다면 x는 뭐였다는 뜻이고 0이었다는 뜻이고 얘가 0이라는 소리니까. 얘가 순허수였다는 뜻은 x가 몇이었다는 뜻이겠어? 1이었다라는 뜻으로서 다이렉트로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 돼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복소수가 있는데 그 녀석의 제곱에 관련돼서 걔가 실수인지 허수인지 더 나아가서 양의 실수인지 음의 실수인지까지 궁금했다면 우리는 그, 그 녀석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원래 Z의 정체를 어느 정도는 추리해낼 수 있군. 제곱이라는 게 실수였어요? 허수였어요? 제곱이라는 게 0보다 크거나 같았어요? 0보다 작았어요? 라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원래 있던 그 Z라고 하는 거의 정체를 어느 정도는 추리해 놓고 시작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 다음 1번으로 가서 자 여기는 얘는 그냥 얘가 순허수라고 했으니까 실수 부분 싹 묶어주고 허수 부분 싹 묶어준 다음에 여기는 얘는 0이어야 하고 얘는 0이 되면 안 되겠네요 라는 조건을 가지고 x값을 구해주면 되겠네요 라고 하는 그냥 간단한 문제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됐습니다. 넘깁시다. 여기서도 괜히 흥분해가지고 얘들아 얘가 순허수래 그럼 얘가 0이 되면 되겠구만 하고서는 여기는 얘가 0이 되는 거 다 구하면 안 된다. 얘도 같이 0이 돼버리면 얘는 0이라는 실수가 돼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넘어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런 것들을 너희가 딱 봤을 때 여기 2번 문제 딱 봐봐. Z의 제곱이 뭐래? 음의 실수가 된다잖아. 그럼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뭘 얻을 수 있다고? Z는 순허수요. 됐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Z는 순허수. 그러니까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리를 해서 얘가 0이고 얘가 0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로 여기는 이 X값을 구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Z제곱이 실수다, Z제곱이 뭐 양수다 이런 얘기도 같이 하면 좋고 또 두 번째로 어떤 개념을 가지고 같이 장난치면 좋냐면 켤레라고 하는 걸 가지고 좀 장난치면 좋아요. 켤레의 개념을 가지고 이 복소수를 바라보는 것도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하나의 복소수 Z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복소수를 Z라고 생각을 해보자 라고 했을 때 그 Z랑 그 Z의 켤레는 Z바라고 부르잖아, 성범아. 그죠? 그러면은 실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Z라고 하는 애랑 그 Z바라고 하는 애랑 어때야 되는 거야? 서로 같아야 되는
그렇지 않니? 왜냐면 이 켤레라고 하는 건 허수 부분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켤레라고 부르잖아. 근데 여기서 얘가 b가 0이었다는 건 여기다 0을 마이너스를 뭐 붙여봐야 어차피 0이니까 여기 있는 얘는 a의 켤레는 a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마찬가지로 이런 표현을 발견하게 됐다면 여기 있는 얘는 나한테 뭘 전달해주는 표현이구나? Z는 실수였어요를 전달해주는 표현이구나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순허수일 때는 어떤 상황일까요? Z바라고 하는 건 결국 뭐가 되겠어? Z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 얘는 얘가 0이었으니까 얘에다가 바를 달아주면 마이너스 bi가 될 거야.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얘랑 순허수랑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어.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Z가 0이 아니다라는 전제가 하나 더 깔려야 이 두 개를 가지고 얘가 순허수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되는 것 중에서는 0이라는 실수가 존재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Z바가 마이너스 Z예요라는 이런 표현을 나한테 전달해 주잖아? 그러면은 이 사실을 통해서 아, Z는 순허수겠구나 아니면 0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두 개의 정보를 다 전달해 줬으면은 걔가 순허수예요라는 정보를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대놓고 있잖아, 얘들아. 대놓고 실수예요라고 주고 싶지 않을 때, 또 대놓고 순허수예요라고 주고 싶지 않을 때 우리한테 주는 표현 중에서 뭐가 있다는 소리겠어? Z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Z의 제곱이 음수예요. 이런 표현을 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표현을 줄 수 있다고? Z와 Z바가 같아요. 또 Z와 Z바가 부호가 다르고 같아요. 근데 Z는 0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정보를 나한테 이런 정보를 전달해 줬을 때 실수고 순허수. 이런 정보를 전달해 줬을 때 실수고 순허수가 된다라는 그런 정보를 대신 전달해 주고 있었던 거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복소수도 만만치 않죠? 그래서 생각해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좋습니다. 넘어가요. 그다음 필수형 2번은 선생님이 굳이 여기서 설명할 필요가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문제입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고요. 넘어갑니다. 그다음 이제 네. 잠깐만. 봐. 이제 요런 조건을 나한테 줬을 때 상황을 생각해 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켤레 복소수가 다시 이렇게 지금 복잡하게 뭘 줬어 나한테? Z라는 정보를 줬죠. 그리고 나한테 지금 이런 정보를 줬어 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너무나 착한 학생이라서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 할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녀석은 뭐가 되니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에다가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i가 되니까 여기 있는 얘랑 z바가 있대. 그럼 얘는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6 더하기 빼기죠. 빼기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i가 있대. 라고 해서 지금 두 개를 뭐 하겠대? 빼겠대. 그래서 직접 뺀 다음에 그 결과가 0이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뭔가 정리하겠다라는 아이는 너무 착한 아이이긴 하지만 그죠? 너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표현을 보자마자 얘가 나한테 말해주고 있는 건 뭐야? 이거잖아. 그럼 얘를 딱 보자마자 얘는 뭐였구나? 실수였구나. 그럼 얘가 0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뜻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그래서 0은 아닌 복소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0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게 지금 4와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얘를 만족하는 게 2와 마이너스 3이 될 테니까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둘 다 0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얘는 x값은 4겠군요. 이런 식으로 판단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 앞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야. 봐봐.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줬냐면 0이 아닌 복소수에 대해서 얘를 만족한다고 줬어. 얘는 Z바가 마이너스 Z입니다라는 사실을 숨겨서 저렇게 그냥 표현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표현은 나한테 뭘 전달해주고 있겠어? 이 표현은 Z는 순허수였구나. 왜? 0도 아니라고 했으니까. 됐죠? 그럼 여기 이렇게 또 이렇게 I 해놓고서는 결국 얘가 0이 아니고 여기 얘는 0일 수밖에 없군요라는 식으로 정리해서 풀어라라는 그런 문제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요런 표현들 자체를 정확하게 익혀놓고 있으면 우리는 문제를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거고, 그런 표현들이 잘 안 잡혀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문제를 어렵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가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그거까지 설명을 해 주려고 지금 이쪽으로 갔다가 왔고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봅시다. 이건 지워도 괜찮겠지, 그럼? 요것도 찍어줄까? 나중에 필기할래? 안 해도 되겠어? 아, 참. 음, 됐습니다. 가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봅시다. 그래서 조금 재밌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 좀 알려주고 싶어요. 조금 재밌는 사실. 어, 이런 식으로 줬을 때 여기는 얘의 값을 구해주세요. 저런 식으로 줬을 때 제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이런 문제를 봤습니다. 그럼 일단 처음 드는 생각은 뭐예요? 시우, 무슨 생각 들었어? 삼차수를 음. 도리째 법은 나는 오, 그래서? 간단해서 짜진 상태에서 Z를 대입해서 음, 조립제법으로 나눈다는 얘기는 목과 나머지, 이렇게. 또 목과 나머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쪼갠 상태에서 여기는 얘를 집어넣겠다. 이런 얘기고. 또 다른 의견은 있나요? 준이는 어때? 일단 첫 번째 든 생각은 뭐야? 그냥 넣어야지. 그치? 첫 번째 생각은 당연히 그걸 거야. 그냥 넣어야지. 이런 얘기. 근데 나는 그 대답을 듣고 싶었어, 사실은. 오케이? 그게 아니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었어. 그렇죠. 그냥 넣으면 어때? 너무 끔찍하죠. 그죠? 너무 끔찍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넣는 게 아니고 한번 잘 생각해봐. 지금 시의견이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그렇게 해도 괜찮을 수도 있어. 근데 100%의 확률로 쉽다라고는 말 못해. 얘는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 상황 자체. 그러면 잘 봐봐. 여기 있는 얘를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집어넣고 싶었잖아, 얘들아. 집어넣고 싶었잖아. 근데 집어넣을 때 되게 걸리는 애, 되게 거슬리는 애가 하나 있지. 누구야? 얘지. 얘만 없었으면 그냥 집어넣으면 너무나 개꿀인데 여기는 얘를 집어넣음으로써 우리는 계산이 너무 복잡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게 문제가 되는 얘라는 소리거든. 그러면은 우리는 뭘 해주려고 노력하면 되냐면 변형을 통해서 저 문제가 되는 애를 제거해 주려고 노력을 하면 돼. 됐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저기 있는 쟤는 i라고 하는 애나 루트라고 하는 애는 애시당초 제곱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알기 편한 식이 되잖아. 됐습니다. 다시 루트 3도 불편한 애고 i도 불편한 애인데 얘네들은 제곱을 해버리면 되게 편한 애로 바뀌게 되거든. 됐어? 그게 힌트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여기 있는 이 녀석을 이 불편한 녀석을 편한 애로 바꾸려면 무슨 짓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먼저 변형을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얘를 제곱을 해버려. 그럼 얘는 z제곱 마이너스 2z에다가 더하기 1이 될 거고 얘가 마이너스 3이 됩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죠. 됐습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결국은 나는 뭘 얻었다는 소리가 되냐면 하나의 2차 방정식을 얻었다는 소리가 돼요. 됐어? 그래서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z제곱 마이너스 2z 플러스 4는 0이라고 해서 만들어진 여기 있는 이 식은 결국은 뭘 근으로 가질 수밖에 없겠니? 1 플러스 루트 3i를 근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그 z를 가지고 만든 식이거든. 또 다른 식은 뭐겠어? 실계수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의 켤레인 1 마이너스 루트 3i를 근으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얘를 양변을 제곱했다는 건 얘 마이너스 붙은 걸 제곱해도 똑같은 결과가 벌어질 게 분명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이 녀석도 근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2차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봐봐 이제. 그럼 여기서 이제 새로운 거 하나만 배워가자. 잘 봐봐. 이렇게 우리한테 2차 방정식을 하나 던져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뭐야? 근을 구하는 일이야. 됐어? 그건 너무 뻔하니까 패스.
두 번째,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두 번째 사실은 뭐냐면 차수를 내릴 수 있어. 다시 뭐라고? 차수를 내릴 수 있어. 그러니까 2차식을 준비물로 하나 주잖아? 그럼 나는 뭘 할 수 있냐면 차수 내리기라고 하는 기술을 시전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z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x라고 할게. x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이 x-4로 표현할 수 있지. 됐어? 얘네들 넘기면 되잖아. 이게 이미 2차짜리를 1차로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다음에 여기다 내가 똑같이 잘 봐봐. x를 하나씩 곱해볼게. 그러면 x의 세제곱은요. 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이 식의 의미는 3차짜리를 2차로 바꿀 수 있어요 라는 뜻이고 또다시 그 2차는 뭘로 바꿀 수 있으니까 얘로 바꿀 수 있으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면 뭐가 돼? 이렇게 하면은 4x가 되죠. 그럼 4x에다 얘를 뺀 거니까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랑 얘하면 마이너스 8이 되겠네 라고 해서 됐습니다. 여기 있는 세제곱짜리를 지금 몇 차로? 사실은 원래 1차로 바뀌어야 정상인데 지금 1차가 소거가 돼버리는 바람에 얘는 빵차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2차든 3차든 여기서 다시 한번 내가 x를 곱해주면은 4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8x가 될 거 아니야. 4차든 또 다시 5차든 5차는 뭐가 되겠어?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면 얘는 마이너스 16x 플러스 32가 되겠지. 그러니까 몇 차든 상관없이 싹 다 몇 차로 바꿀 수 있다는 소리가 된 거야. 1차 이하로 변신시킬 수 있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뭘 알고 있을 때? 2차 방정식을 하나 알고 있을 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되니? 그럼 잘 봐봐. 여기서 내가 이걸 통해서 뭘 만들 수 있다고? 얘를 하나 넘겨가지고 양변 제곱하면 2차 방정식 만들 수 있다고. 그럼 그 2차 방정식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다고? 차수를 내릴 수 있다고. 여기 몇 차식 줬어? 3차식 줬지. 그 저 3차식을 나는 최선을 다해서 몇 차식으로 만들 생각이냐면 1차식으로 만들 생각이야. 그러면 x 세제곱이라고 하는 지금 마이너스 8이라고 구해놨으니까 쟤는 마이너스 8이 될 거고 마이너스 2배에 x 제곱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 마이너스 2z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플러스 5z가 될 거고 플러스 5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저기 주어져 있는 저 3차식은요. 결과적으로 뭐가 됩니다? z에다가 플러스 5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됩니다. 이 3차식이 이렇게 1차로 변신을 했으니까 여기다가 마지막에 뭘 넣으면 1 더하기 루트 3을 넣어버리면 너무나 편하게 6 더하기 루트 3이 됩니다. 3i가 됩니다. 라고 해서 여기는 얘의 값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알겠니? 다시 지금 여기서는 차수 내리기라고 하는 요 기술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줬어요. 다시 2차 방정식을 알고 있으면 근을 구하는 것도 당연히 물론 가능하지만 차수를 내려줄 수 있고 차수를 내려줄 수 있고 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거든요. 됐습니다. 오케이? 다시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2번 문제는 어떤가? 일단 제 나누기 형태로 주어져 있었어. 그러니까 쟤는 뭐 해주고 싶어요? 일단은 실수화를 시켜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좀 만들어주고 싶어요. 일단 z라고 하는 게 1 더하기 i에다가 3-i가 되고요. 여기다 내가 똑같이 1-i라고 하는 걸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주면은 분모는 1 빼기 i의 제곱이니까 2가 될 거고요. 여기는 얘는 4에다가 마이너스 1이니까 3이 될, 아니지. 3에다 마이너스 1이니까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i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얘는 1-2i가 됩니다라는 결론이야. 여기까지 괜찮? 됐어? 그럼 다시 z라는 건 1-2i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 그리고 나는 뭘 해달래? 얘를 구해달래. 그럼 여기 있는 얘를 열심히 집어넣어서 구해도 괜찮겠지만 여기 있는 얘는 뭘 할 수 있겠어? 얘를 통해서 나는 z-1이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2i입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양변을 제곱해가지고 z제곱 마이너스 2z 플러스 1이 마이너스 4가 되니까 z제곱이라고 하는 건 2z 마이너스 5가 됩니다라고 해서 차수를 내려줄 수 있는 준비를 해주고 z 세제곱을 해가지고 얘는 2z 제곱 마이너스 5z가 되니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있는 얘가 다시 뭐니까 요거 집어넣으면 되니까 얘는 4z에서 마이너스 5z 한 거니까 마이너스 z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준 거를 저기 주어져 있는 z 세제곱 마이너스 3z 제곱 플러스 2z 플러스 2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어주면 얘는 마이너스 z 마이너스 10에다가 마이너스 3배에 2z 마이너스 5에다가 플러스 2z의 플러스 2로써 z에 대한 몇 차식으로 바꿀 수 있고요. 1차식으로 바꿀 수 있고요. 그 1차식을 바꿔서 마지막에 여기 있는 요 z를 그대로 집어넣어 버리면 내가 원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라는 변형도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우리 항등식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건 뭐였어? 그냥 자체로 바꾸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전개되어 있는 걸 인수분해로 바꾸거나 인수분해되어 있는 걸 전개로 바꾸거나 전개되어 있는 걸 x-알파라는 목과 나머지 형태로 바꾸거나 아니면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되어 있는 걸 x-1의 내림차순 전개로 정리한 걸로 바꾸거나 결국 이 식과 이 식은 어때? 완전히 같아요. 그게 항등식에서의 변형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지금 봐봐. 얘는 무슨 식이라고 얘들아? 방정식이라고. 이 방정식을 통해서 변형한 느낌은 진짜로 바뀌어요, 얘가. 2차가 1차가 되고요. 3차가 2차가 됐다가 1차가 되고요. 4차도 3차가 됐다가 2차가 됐다가 1차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차수 자체를 아예 끌어내릴 수 있어요. 누굴 통해서? 방정식을 통해서. 됐습니다. 아니면 지금 봐봐.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식을 선생님이 뭘 가지고 했어? 너무 덥다. 저기 창문 좀 열어줄래? 둘 다 열어주세요. 지금 요 1번 문제는 얘들아 선생님이 방정식을 통해서 변형을 통해서 문제를 풀었잖아. 그러면 항등식을 가지고 변형을 통해서 문제를 풀고 싶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오케이? 자, 봐봐. 여기 주어져 있는 녀석은 요 녀석입니다. 근데 나는 여기는 얘를 지금 변형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는 얘는 얘 때문에 불편하기도 하지만 얘만 있어도 괜찮아. 얘만 있어도 좀 편한 형태가 될 거야. 무슨 말이냐면 z-1이라고 하는 걸 루트 3i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거 하나만 가지고 얘만 가지고 생각하면은 그래도 또 계산이 편하거든.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x 다시 z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되어 있는 걸 난 최선을 다해서 z-1에 대한 내림차순 형태로 변형할 수만 있다면 집어넣었을 때 굉장히 편한 형태가 나옵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소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다면 여기서 뭘 해주면 되겠어? 연속 조립제법을 한번 해주면 되겠죠. 뭘 가지고? 1을 가지고. 됐죠? 그럼 얘는 1, 1-1, -1, 4, 4, 9가 됩니다. 또다시 1, 1, 0, 0, 4가 됩니다. 또다시 1, 1, 1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 식을 내가 z-1 전체 세제곱에다가 더하기 z-1 전체 제곱에다가 더하기 4배의 z-1에다가 더하기 9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지. 이 식을 이렇게 항등식으로서 이렇게 변형을 한 다음에 z-1에다 요 녀석을 그대로 숑숑숑 집어넣어 줬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얘는 3 루트 3에다가 i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i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는 요 녀석은 이 녀석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는 요 녀석은 여기다 4배한 거니까 플러스 4 루트 3 i가 됩니다. 플러스 9가 됩니다로 생각할 수 있으니 얘랑 계산한 6과 얘랑 계산한 루트 3i로서 이 식을 편하게 계산할 수도 있어. 이게 변형의 힘입니다, 얘들아. 됐어? 그럼 방정식을 통해서 변형할 수도 있고 항등식을 통해서 변형할 수도 있고 어쨌든 나는 얘를 그냥 통째로 집어넣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알겠지? 저거 집어넣는다고 해서 답이 나오긴 하겠지만, 그지? 우리는 그냥 스틸로 땅을 파고 싶은 게 아니야. 그지? 새로운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땅을 파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그 변형의 느낌들을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풀었을 때 거기 있는 걔가 어떻게 풀리는지 만약에 있잖아. 이게 시우가 처음에 접근하기로 했던 그 얘기처럼 얘를 내가 여기 있는 얘 x 그러니까 얘를 넘겨가지고 z 다시 여기 있는 얘를 x-1로 최대한 나눠가지고 뭔가 못과 나머지를 만들고 또 못과 나머지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최선을 다해서 뭐 인수분해를 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 생각했을 때
얘를 내가 혹시라도 인수분해를 했는데 그 결과가 Z-1에 Z-1에 만약에 Z-1을 2였어. 플러스 2였어. 이렇게 변형됐다고 쳐보자. 물론 그렇진 않지만.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뭐야? 얘잖아. 그지? 그리고 여기 있는 얘도 얘니까 이거 두 개 곱한 게 마이너스 3일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얘는 뭐가 되니까? 루트 3i에 플러스 2가 되니까 이렇게 전개하면 되게 쉽게 풀려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100% 성공률이 아니라고 했었던 게 뭐였냐면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 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너무나 달라질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해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른 방법, 차수 내리기를 하거나 아니면 x-1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변형을 하거나 그런 다른 변형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거예요? 주어져 있는 식들을 편하게 해결할 거예요.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봐봐. 지금 이 문제에서 얘를 차수 내리기를 통해서 해결하세요라고 했니? 아니죠. 여기는 얘를 Z-1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해서 해결하라고 하지도 않았잖아. 그냥 단순하게 얘 하나 주고서 여기는 얘를 구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선택은 우리가 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선택을 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많아야 되잖아. 그리고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야 되잖아.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을 안 만들어 놓고 있으면 우리는 결국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뭐 할 수밖에 없어? 그냥 대입할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야?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문제 답을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됐어? 오케이? 넘어갑시다. 다음 넘어가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거듭 제곱에 관련된 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오케이? 요건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이제 켤레복소수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오케이? 자, 켤레복소수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켤레복소수가 뭔지는 당연히 다 알고 있을 거고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어디 있어? 요거. 자, 봐봐. 요 위에 있는 얘기 잠깐만 먼저 해볼게. 켤레는 자기 자신이 됩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죠? 이렇게 다시 아까 얘기했던 게 아니네. 그래, 요것도 하나 알고 가면 좋겠다. 다시 봐봐. 켤레 두 개의 합을 하게 되면 얘는 반드시 실수가 나와요. 다시. Z와 Z바가 있어. 라고 했을 때, 얘들아, 수학에서 두 개를 줬어. 라고 한다면, 시호야. 수학에서 두 개를 줬어. 라고 한다면, 이 두 개의 관계 중에서 수학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관계가 뭔 줄 알아? 두 개의 합과 두 개의 곱이에요. 항상 그렇지 않니? 다시 봐봐. 우리, 근계수 관계를 생각해봐.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 주제지. 곱셈공식 변형을 생각해봐. 합과 곱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다양한 것들을 구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켤레도 마찬가지야. 합과 곱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수학에서 두 개의 관계를 봤을 때 걔네들은 더하거나 곱한다라는 생각들, 그 생각들이 되게 중요해집니다. 오케이? 다시. 자, 두 개 이렇게 복소수가 있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Z라고 하는 걸 내가 A 더하기 BI였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A-BI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더한다라고 생각해봐. 첫 번째 Z 더하기 Z 바를 얘는 얘 더하기 얘니까 뭐가 돼요? 2A. 그죠? A는 뭐라고? 실수 부분, 실수.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반드시 실수가 될 수밖에 없어. 됐죠? 그 다음에 Z와 Z바를 한번 곱해봅시다. 그럼 얘는 결과가 뭐가 돼? 음, A제곱 플러스 플러스 B제곱이 되죠. 왜냐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I제곱이니까. 다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I제곱이니까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플러스로 바뀌는 거야. 이해되죠? 네. 그래서 다시 곱한 결과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을 보면서 무슨 생각 안 들어요? 그렇지. 무조건 양수. 물론 0이 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어, 얘는 두 켤레의 곱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가 됩니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어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다시 봐봐. 결론 다시.
두 개의 켤레의 합은 반드시 실수가 돼요. 하나랑 두 개의 켤레의 곱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가 됩니다. 하나. 요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되나요? 그럼 그걸 거꾸로 한번 해봅시다. 거꾸로.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Z 더하기 Z 바를 했는데 그 결과가 만약에 실수였대. 아니야. Z1과 Z2를 두 개 더했더니 그 결과가 실수였대. 그 다음 두 번째로 Z1 곱하기 Z2를 해봤더니 그 결과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였대. 라는 이 두 개의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Z1의 켤레가 Z2가 되고요. Z2의 켤레가 Z가 됩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켤레 관계였다면 두 개 더한 게 실수고 곱한 건 양의 실수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얘는 더한 게 실수고 곱한 게 양의 실수라면 그 두 개가 켤레 관계가 되나요?도 말해줄 수 있나요? 에 대한 이야기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네. 얘가 꼭 두 개가 켤레 관계가 돼야만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만약에 어. 버스 부신 거 허수아비 0이라는 거는 둘 다 똑같았다는 소리잖아. 그지? 일단은 이게 가능할까요?를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일단 가능할까? 일단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안 돼. 안 됩니다. 왜냐면 Z1이라고 하는 걸 내가 예를 들어 3이라고 생각해 봐. Z2라고 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5라고 생각해. 그럼 두 개를 더하면 실수고요. 두 개를 곱하면 양의 실수지만 얘와 얘는 전혀 켤레 관계가 아니죠. 아, 네. 이해돼요? 그러니까 둘 다 그냥 생으로 실수인 상황에 대해서는 여기는 얘가 당연히 성립하는 걸 테니까 그 양의 실수였다면 둘 다 아니면 둘 다 음의 실수였다면 당연히 성립하는 거니까 여기는 이런 상황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 얘는 성립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다가 무슨 조건을 하나 더 추가해주면 그러니까 Z1과 Z2가 실수는 아니야. 그냥 이런 조건을 하나 추가해 주고 나서 여기는 얘를 너희가 문제에서 바라보게 됐다면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어야 되냐면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됐어? 왜 그런지 잠깐 설명해 줄게. 봐봐. 예를 들어 Z1이라고 하는 걸 내가 A 더하기 BI라고 생각하고요. Z2라고 하는 걸 C 더하기 DI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됐어? 그러면 제일 먼저 두 개를 더한 게 실수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BI에다가 C 더하기 DI를 한 결과가 실수란 소린데 A 더하기 C에다가 B 더하기 DI라는 소리잖아. 그지? 그럼 얘가 실수란 소리는 여기는 얘가 0이었다는 소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는 거는 D가 마이너스 B였다는 소리니까 여기 있는 얘는 이제 마이너스 B로서 생각해도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 요거 이제 됐고 이제 곱하기로 한번 가봅시다. 얘랑 얘랑 곱한다고 생각한다면 AC에다가 오케이? AC에다가 마이너스 ABI에다가 그 다음에 BCI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뭐가 돼요? 플러스 B제곱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됐죠? 근데 여긴 얘가 0보다 큰 실수라고 했어요. 지금 현재. 괜찮지? 그러면 여기서 뭐가? 일단은 이 녀석이 뭐여야 된다는 소리야? 0이어야 된다는 소리잖아. 됐어? 실수였다는 뜻이니까. 그럼 얘를 묶어주면 B로 묶어주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A에 더하기 C가 됩니다. 그리고 I가 됩니다. 근데 얘가 0이란 소리니까 얘는 B가 0이거나 얘가 0이다라는 소리가 되거든. 근데 B가 0은 아니어야 돼. 둘 다 실수여야 하니까. 허수여야 하니까. 됐어? 그렇다는 경우는 얘가 얘란 소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소리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되겠어? A랑 C는 뭐 해야 돼? 같아야 됩니다라는 결론이야. 그러면은 C를 A라고 써도 괜찮겠지. 그럼 결국 얘랑 얘는 무슨 관계야? 켤레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 여기에 그렇게 추가로 그 기타하고 지수가 이제 호술한 그런 그렇지. 그런 정보가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두 개는 켤레 관계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인데, 요거 두 개, 요거는 모두 성립한다. 역도 성립한다.
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다. 오케이? 물론 예외는 있어. 이 예외는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저걸 제외한 상태에서는 여기 성립한다. 저것까지 포함하면 당연히 여기 성립하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어. 이해되지? 근데 말하고 싶은 포인트가 결국은 뭐냐면 두 개의 복소수가 있는데 걔의 합과 곱이 다시 두 개의 허수가 있었는데 두 개의 허수의 합과 곱이 뭐라면 둘 다 실수였다면 두 개는 켤레 관계가 됩니다. 됐어요? 그런 사실도 하나 기억해 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2번, 4번 얘기였고 요 1번 얘기는 아까 했고요. 다시 이쪽으로 와서 여기는 Z 빼기 Z 바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나오겠어? E, B, I로 나오겠죠. 됐어? 그래서 얘는 당연히 순허수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거기서 B가 0이었다면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얘는 순허수가 되거나 0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중요한 얘기 아니고 그 다음에 요 3번 켤레 복소수의 연산의 성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좀 되게 재밌어요, 얘들아. 봐봐. 그러니까 지금 얘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뭔 것 같아? 이 켤레 복소수의 연산에 대한 성질이다라고 했을 때 두 개 더한 결과를 내가 한 번에 켤레를 박아버린 거랑 각각의 켤레를 한 거를 더해버린 거랑 같다는 소리잖아. 그 다음 얘도 두 개를 뺀 거를 한 방에 켤레를 박아버린 거랑 각각의 켤레들을 뺀 거랑 같다는 소리잖아. 얘도 곱한 거에 한 방에 켤레를 한 거랑 각각의 켤레를 곱한 거랑 똑같다는 소리고 나눈 것도 여전히 그게 성립한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켤레가 분배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 됐어? 다시 켤레는 뭐가 가능하다? 분배가 가능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들아 봐봐. 2-3i가 있었고요. 여기에 5i 더하기 2 플러스 z 마이너스 z 2z 바라는 어떤 이상한 복소수가 하나 있었어. 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지금 궁금한 게 뭐였냐면 이 녀석의 켤레가 궁금했어요.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한다면 일단 1차적으로 나누기로 일단 뭐 할 수 있어? 쪼갤 수 있어. 그러니까 얘는 얘 켤레분의 얘 켤레로 바꿀 수 있겠죠? 그게 여기는 이 4번 성질입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최초로는 뭘 할 수 있다고? 2-3i의 켤레분의 5i 더하기 2 더하기 z-2z 바의 바. 그러니까 얘 바분의 얘 바로 이렇게 쪼갤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녀석은 뭐 할 수 있어? 차니까 두 개를 또 쪼개가지고 얘 이 켤레 빼기 3i의 켤레로 바꿀 수 있고요. 여기 있는 더하기들도 마찬가지로 다 쪼개지면서 켤레들이 이렇게 다 쪼개져서 들어갑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곱하기도 여전히 곱하기도 다 쪼개져서 곱하기도 다 쪼개져서 곱하기도 다 쪼개져서 이렇게 켤레로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어.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켤레가 아주 그냥 하나씩 다 흡수돼 가지고 전부 다 그 제일 기본까지 그냥 하나짜리까지 다 쏙쏙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애들 딱 봤을 때 잘 봐봐. 이거 전체 켤레를 구하고 싶어요라면 뭐 하면 되겠니? 얘의 켤레는 2잖아요. 얘의 켤레는 플러스 8이잖아요. 됐죠? 그 다음에 얘의 켤레는 마이너스 5i가 되고요. 얘의 켤레는 2가 될 거고요. 얘의 켤레는 z바가 될 거고 얘의 켤레는 z가 되겠죠. 라고 해서 이거 전체의 켤레는 다 쏙쏙쏙쏙쏙 켤레가 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아, 네.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겠죠? 그게 켤레 복소수 연산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 성질은 당연히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물론 반대로 이렇게 돼 있는 걸 한 방에 다 켤레 묶어서 이렇게 묶어내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요 문제에서 봐봐. 이런 문제를 처음에 푼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이런 문제를 처음 푼다고 생각해주면 이거 다 일일이 다 얘 켤레 하나 구하고 얘 켤레 하나 구해가지고 다 일일이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얘는 지금 딱 보면은 이렇게 된 게 알파 바로 묶이면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고요. 여기는 얘는 뭘로 묶이면서 베타 바로 묶이면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가 뭐가 됩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 바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바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얘는 두 개를 그냥 더해가지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라는 거랑 그냥 마이너스 1 플러스 i를 곱하고 싶었군요라고 그냥 단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지. 됐습니다. 이게 켤레 성질 중에서 요거 하나하나 돼 있는 걸 하나로 합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되니? 이렇게 일일이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런 느낌입니다. 자, 넘어가서 됐고요. 그래요. 됐고 6번으로 한번 가보자. 자, 오늘 6번만 하고 마무리할게. 알았죠? 6번만 하고 마무리할게. 우리가 그 복소수라는 단어를 처음 배웠을 때를 생각해보면 복소수라는 단어는 얘들아 쉽게 느껴졌었니? 어렵게 느껴졌었니? 어렵게 느껴졌었지. 그 어렵게 느껴졌던 이유가 뭘까? 를 생각해보면은 잘 봐봐. 처음 해서 어려운 거기도 하지만 처음 해서 어렵다라고 느꼈던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우리가 수학은 뭐라고 했어? 모르는 게 있으면 뭐 한다고 했지? 가정한다고 했었지. 다시 수학은 모르면 가정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내가 어떤 복소수 하나를 모르겠어요라고 한다면 걔를 Z라고 가정합니다. 라고 하면 얘가 안 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 모르는 수가 있었어. 라고 한다면 그 수를 X라고 가정합니다. 혹은 T라고 가정합니다. 그럼 얘는 풀리거든. 어떤 식이 있었어. 그럼 그 식을 모르겠어요. 그 식을 내가 A라는 다항식이라고 혹은 F라는 다항식이라고 가정할래요. 라고 하면 풀려요. 근데 복소수라고 하는 거는 내가 Z를 몰라. 이 Z를 몰라. 얘를 구해달래. 라고 해서 만약에 Z를 가정하잖아? Z라고 가정하잖아? 그럼 얘는 안 풀려요. 우리가 다항식에서도 나머지를 구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서 나머지 Rx라고 해놓은 그 문제에서 Rx를 구해주세요를 Rx라고 놓은 상태에서 푸니 안 푸니? 안 풀리죠. 안 풀죠. 얘가 2차였으면 얘는 AX 더하기 B라고 가정해놓고 풀고요. 그래서 얘가 3차였으면 얘가 2차가 돼야 되니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가정해놓고 풀고 그러잖아. 복소수에서 가장 중요한 너희가 여태까지 생각하던 거랑 되게 많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소수는 하나를 가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몇 개의 상수가 필요해? 두 개의 상수가 필요한 거야.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그래서 Z라고 놓는 게 아니라 얘는 항상 A 더하기 BI라고 놓아야만 이렇게 놓아서 가정해야만 문제가 풀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해요. 그런 문제의 가장 대표 주자들입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알겠나요? 그래서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하면 돼? 아, Z를 A 더하기 BI라고 놓을 거야. 당연히 A랑 B는 뭐야? 실수인 상태로 놓을 거야. 라고 해서 또 집어넣어서 4A 더하기 4BI에다가 더하기 I에다가 A-BI에다가 해준 결과가 9 더하기 6I가 됩니다. 이렇게씩 만들어 놓고 이제 복수 상등 개념을 쓰면 A랑 B를 구할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사실은 복수 상등이라는 개념은 나한테 하나의 식으로 두 개의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줘서 고맙긴 하지만 복소수 자체가 두 개의 미정계수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너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식은 하나 줬더라고 하더라도 얘는 이렇게 가정을 해야 되니까 결국 두 개의 정보가 필요했던 건데 그 두 개의 정보를 복수 상등이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풉니다. 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 얘기만 할 수 있으면 여기는 이 이야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되나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같이 해보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자, 얘는 Z라고 하는 거를 A 더하기 BI라고 놓으면 되겠구나. 그럼 Z 바라고 하는 건 A 마이너스 BI가 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두 개 더한 게 4라고 했으니까 2A가 4가 됩니다. 두 개 곱한 게 5라고 했으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5라고 합니다. 라는 뜻이고 결국 A가 얼마니까 2니까 얘가 4니까 B는 뿔마 1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결과적으로 2A 그러니까 다시 2 더하기 I랑 2 마이너스 I가 뭐가 됩니다? 내가 원하는 Z들이 됩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죠. 쉽죠? 근데 잠깐만 다시 생각해 보자.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줬다고 쳐봐.
다시. 이렇게 줬다고 쳐보자. 됐어?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좀 전에 너희가 풀었던 그 문제와 완전히 똑같은 문제가 되겠죠. 됐습니다. 왜? 합과 곱이 실수와 양의 실수가 됐고 실수가 아니었으니까 얘네들은 켤레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어. 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풀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합과 곱에 대한 이야기는 진짜 너무너무나 중요해서 얘는 사실 되게 많은 생각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합과 곱에 대한 생각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대표 주자가 어디에 있어요? 2차 방정식에 있죠. 됐어?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의 합, 두근의 곱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야. 무슨 말이야? 근계수 관계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어.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작성을 할 수 있어. 이런 얘기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x의 제곱에다가 얘들아 마이너스 4x에다가 더하기 5는 0이라고 방정식을 만들잖아?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은 z와 z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2차 방정식 작성의 개념입니다. 그치? 이게 뭔 소리야? 그치? 잘 들어봐봐. 두근의 합이 얼마였어? 두근의 곱이 얼마였어? 다시. 뭔 말인지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이 방정식에서 뭐 하나 써주면 근의 공식 하나 써주게 되면 됐습니다. 루트 뭐가 되겠어? 2-5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럼 얘는 i가 되겠네요. 2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됩니다가 그냥 그대로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다시 여기서 2차 방정식 작성 개념 한 번만 미리 다시 땡겨서 얘기해 줄게. 오케이? 알파 더하기 베타가 A고요. 알파 베타가 B인 2차 방정식은 뭐가 됩니다? x제곱에 마이너스 ax에 플러스 b는 0이 됩니다. 그래서 두근의 합을 준 경우랑 곱을 준 경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걸 통해서 뭘 만들 수도 있어? 2차 방정식을 만들 수도 있어.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을 알고 있다면 2차 방정식에서 가장 파워풀한 공식, 근의 공식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 근을 구할 수 있어. 이해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 풀이 자체가 어려운 풀이가 절대 아니었지만 만약에 여기는 얘가 막 5였어요. 여기는 얘가 7이었어요. 이렇게 줬다고 한번 쳐보자. 그럼 어때? 두 개 더한 게 5였으니까 벌써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그 다음 두 개 곱한 이렇게 제곱해서 합한 게 여기는 얘가 7이었으니까 여기서 더 짜증 나기 시작하죠. 왜? 여기는 얘가 뭐였으니까? 2분의 5였을 테니까. 맞아요? 되게 짜증나기 시작하잖아. 그래서 A랑 B 구하는 게 되게 순탄치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니? 음, 됐지? 그럴 때 뭐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7은 0이라는 방정식 세워줍니다. 근의 공식을 통해서 이 z 두 개를, z와 z바를 우리는 되게 쉽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차, 다시 다항식을 배우는 이유는 방정식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배운 거고 다항식, 아니 방정식에서는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되게 중점적으로 배우게 되잖아요. 고등수학에서 정말로 중요한, 그러니까 뭐 얘가 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는 거의 한 50%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예요. 참. 2차 방정식. 그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모든 단어에서 전부 다 뭐 하거든? 사용을 하거든.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 이거를 안 쓰는 단원 자체가 없다고 봐도 괜찮아. 그만큼 되게 중요한 주제거든. 그러니까 어떤 개념을 2차 방정식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다양한 해석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첫 번째 생각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죠? 좀 다채로운 생각들을 해가면서 수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 고생했습니다.